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공천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날 전망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 친문, 친명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이 문제를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이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야 될까.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 전략공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천 윤곽이 속속 잡히면서 당 지도부 계파 간 파열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제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그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문제 등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았다고 공개한 비명계 박영순 의원은 오늘 탈당할 예정인데 향후 공천 결과에 따라 비명계 의원의 집단 탈당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총선을 43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탈당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잡음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골 탈퇴.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면서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요. 전혀 다른 입장,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비명 횡사라는 지적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보이콧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선관위원장 교체도 지금 다시 박범계 의원이 자리를 잡고요. 서른 의원은 탈당을 거의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이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가 없다. 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죠. 이번엔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후퇴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그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의조차를 전혀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친문임에도 공천은 쉽게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위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공천 갈등 수습을 위해 일요일 밤 열린 대책회의에 항의성 의사로 사실상 당무 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하위 20% 명단의 공정성 논란을 논의하고자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지도부가 묵묵부답인데 이럴 거면 최고위는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럴 거면 최고위는 왜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최고위 참석 안 하겠다. 사실상 이 당무 거부를 선언한 거거든요. 고민정 최고위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천이 아닌 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천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지금 그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 아마 구체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하위평가 20%의 비명계들이 대거 들어갔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냐.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김우영 지금 은평 지금 을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경선 대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계시다가. 예, 강원도당위원장인데 아직까지 그 도당위원장 사퇴에서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서울 은평으로 와서 물론 이분이 전 은평구청장을 지내긴 했습니다만 바로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의 직함이 그러니까 강원 도당위원장인데 도당위원장이 느닷없이 서울에 와서 이 공천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상당히 뭐 징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경선에 붙인 것은 부당하다. 이 부분을 지난번 그 일요일날 열렸던 긴급 최고위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정 절차에 밀려서 간철이 안 됐던 바람에 여기에 대한 아마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아마 이 지금 요구는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친문계가 진짜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러한 그 위기를 아마 고민정 최고가 친문계의 한 명으로도 뭐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고민정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금 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자 이러자 친명계에서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원외 친명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고민정 당신은 공천 받았는데 뭐가 불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김우영 위원장이 좌장으로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본인 단수 공천부터 내려놓으라고 저격했습니다. 또 2015년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무를 거부하고 최고위에 불참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당직 사퇴가 도리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고 최고위원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승리보다 본인의 다음 목표 또는 차기 당권과 대권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당내 분란을 조정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몽리를 부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의 정점 누가 뇌관일까요?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사람을 공천하라고 압박하고 이 사람만큼은 공천 줄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기회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동갑에 임종석 전 실장을 제외한 누구를 넣어서 이길 수 있는지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빼서 다른 곳으로 넣는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 아마요. 이르면 오늘이랍니다. 오늘 결정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의 공천 문제는 오늘 전략공관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이 지역 후보들의 경쟁력 등을 두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오늘 정도엔 결론을 낼 것 같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요, 어제 회의에서 임 전 실장 공천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 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강경파 입장과 해당 지역구에서 전략 경선을 붙여야 한다는 타협안 등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임 전 실장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컷오프 쪽으로 이게 전망을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컷오프 되면 지금 이제 명문 대전이 엄청나게 이제 화약고를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컷오프 되면 이제는 이제 그 전면전입니다. 어허. 결국 이제 친문과 친명 사이에 아마 전면전. 제가 보기 고민정 최고도요. 오히려 이제 반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공천 받은 걸 반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박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그만큼 이게 임종석 실장과 고민정 최고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그 4년 전에 출마할 때 임 실장이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해주고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숨결까지 느끼는 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컷오프가 되면 완전히 민주당이 두동강 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임종석 실장이 가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뭐 만약에 공천을 주도요. 공천을 임종석 실장 주더라도 문제인 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땅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생각이지만 공천을 받아도 윤희숙 전 의원에게 잡힐 것 같아요. 어허. 결국 임종석 실장은 공천을 의혹적일 때 받으면 본선에서 윤희숙 의원한테 잡히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주도 문제, 안 주도 문제 상당히 진퇴양난입니다. 예. 물론 뭐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나올지. 상대는 지금 이미 윤희숙 전 의원이 이 지역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 이 지역에서 공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친문의 바람대로 오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성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의 기준이 광역 단체장을 하신 의원급들 이를테면 충남의 전 양승조 도지사, 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인천의 박남춘 전 시장, 또 광역급인 임종천 실장 같은 분은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당세가 보통인 지역에 가서 당세를 확장하고 그곳에서 그 외연까지 좀 더 넓혀서 그 파급 효과를 좀 내라 이런 기조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당세가 약한 곳으로 가라. 그게 지금 뭐 송파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전 공천 안 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이제 공천 국면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의 미로 보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설령 당이 쪼개져도 당이 쪼개지거나 뭐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 세력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의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 학습 효과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물론 이제 임 전 실장과 뭐 친문의 어떤 뭐 동지애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거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공천이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잡음 정도가 아니라 파동으로 가고 뭐 파열음이 나오고 분열까지 간다면 공천 받아야 낙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중도층에게 표심을 얻을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건 맞죠. 우리나라 선거가 대체로 공천에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특정 정파에게 완전히 치우친 적은 별로 없다고요. 대체로 공천에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결국은 친명 위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근데 결국은 뭐 그럼 뭐합니까? 친명도 생활하지 못하고 비명은 물론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건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적 판단 자체를 너무 자신의 세력에 몰입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저는 뭐 공천할 확률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친문인데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임종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친명계 시각에 봐서는 이 사람은 경쟁력 있다. 괜찮다.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대표까지 하고 장관에게서 평가를 많이 받은 분이지만 나름대로의 그 잠재 역량이 뛰어난 분이다. 실제 투표에 가면 추미애 전 장관이 더 득표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숨은 표가 더 많다. 저는 그 공천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잠재력이 뛰어나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으로 그게 오차범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숨어 있는 힘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은 이제 안규백 이분은 이제 공관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죠. 너무나 이게 주관적 아닙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안규백 위원장 눈에는 왜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이 뭘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이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이게 공정한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장관은요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오히려 이제 그 추나땡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드루킹 고소해서 김경수 구속시키 줬잖아요. 그 다음에 장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징계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윤석열 후보를 띄워준 거죠. 정권에 저는 책임은 추미애 장관이 훨씬 큰 거예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여론에는 별로 여론조사에 높게 안 나오는데 숨은 게 표가 있기 때문에 준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자의적인 사천이 아닌가.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와의 여론조사가 참고일 뿐이고 당에서는 또 당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지요. 누가 이길 건지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통합을 내세워서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 과감하게 혁신 살려야 한다. 혁신을 살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친명, 친문, 명문, 정당 이러면서 통합 자꾸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혁신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혁신. 혁신이 뭐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했잖아요. 가죽을 벗겨내는. 물론 친문에서는 왜 이 친문만 가죽을 벗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혁신이라는 가치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총선 국민이기 때문에 좀 더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더 먹힐 수 있다는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것처럼 비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여전사 3인방의 맏언니잖아요. 여전사 3인방의 맏언니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화 같은 것들이 내부에 반발이 있지만 그냥 밀고 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주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역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대타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대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친문계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집단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애둘러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동작에서 이제 다시 성동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성동으로 임종석 자리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들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과 일종의 경선을 시키는 카드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선 카드. 요건 또 다른 전망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하위 10%에 포함돼서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서 그냥 판을 쳐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개판 수준입니까? 판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발표는 불출마는 아닙니다. 그럼 민주당 이름표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들으신 서른 의원을 포함해서요. 뭐 홍영표 의원, 박영순 의원, 이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사실상 탈당을 예고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서른 의원은 탈당 의사를 밝히며 세 번째로 탈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순 의원도 오늘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공직선거법상 경선을 통해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을 해도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경선 결과 발표 전 탈당 가능성에 물개가 실립니다. 비명계 좌장 홍영표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적, 도덕적 리스크도 없는 저에게 경선 기회조차 박탈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거취와 관련해 많이 고민하고 많은 분과 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가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야, 오늘 의원총회는 분위기 어떨까요? 계속 주류 입장대로 갈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비난 감수하게 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런 비난을 뭐 예상 못했겠어요. 당연히 알 텐데. 그래서 이거 모든 건 뭐 주류의 판단이겠습니다. 물론 탈당에 관련돼서는 전 그렇게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뭐 5명 정도 얘기 나오던데. 탈당해가지고는 뭐 어떤 파괴력을 보이기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탈당을 해가지고 어디 몸을 담기도 애매합니다. 무소속 나가서 당선되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개혁신당을 가기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당이 대단히 어렵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의원, 이른바 올드보이에 대한 판단. 올드보이들에 대한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여전사람분들, 아까 추미애 얘기 나왔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전현희 전 의원은 좀 별개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마지막 그 고비예요.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도층의 생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공천 구멍이 잦아들면 이제 만회할 길이 생기는데, 임종석 배제하고 올드보이 다 출마시키고 극단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이현주 출마시키고 추미애 출마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 되면요,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정당밖에 안 돼요. 이건 선거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쯤 되면 아마 기자들이 다 양산으로 갈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판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다. 이건 사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사에 남을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정치라는 게 공의도 생각하고 명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책 이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과도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볼 때 감내할 정도는 돼야죠. 근데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 정도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를 너무나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반성하고 숙고해야 된다. 이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 교수님 평소에 센 발언 안 하시는데. 전 이거 도저히 전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느 특정 정보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예. 과거 2016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박공천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거. 예.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권 패널로 오늘 모셨는데 뭐 여야가 지금 똑같이 뭐 같은 민주당 또는 같은 야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권 내에서 비명도 야권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여권 패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오늘 의총. 자,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안 왔잖아요. 이번에 또 올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뭔가 마지막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미애, 임종석을 경선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비명계의 반발이 격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뭐 선택의 카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일보우태냐 아니면 또 정면 돌파냐인데, 일단 일보우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는 일단 총선 불출마 가능성, 또 하나는 대표직을 사퇴하는 가능성인데, 저는 둘 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총선을 불출마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단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대표직 사퇴하는 부분도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논란이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에 이러한 그 목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면 돌파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반발에 대해서 1년 전 특별당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이다. 흔들림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가면 정면 돌파만 가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또 하나의 보완 카드가 있는데 보완 카드. 그것은 뭐냐? 업참 마소고의 카드죠. 예를 들면 그래서 놓은 이야기가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불출마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마속이 조정식이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지금 이제 전혀 그러니까 자신은 그 의지를 갖고 밀고 가되 자신이 채권 중에서 주류가 일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정식 의원이 이 방송 보면 되게 화날 것 같은데요. 왜 나냐고 이런 얘기할 근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당내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불출마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지는 필요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배지를 넘겨줘 가지고 나는 이게 배지 없어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는 배지 때문에 구속 안 되고 이러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배지 없으면 바로 영장 또 청구합니다. 쌍방울이나. 배지 없는 이재명은요. 이빨 빠진 발톱 없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양이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출마합니다. 근데 당대표직은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당대표는 공천 끝나고 나면 당대표직 의미가 없죠. 공천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게 당대표직은 내려놓아도 아무런 이미 공천 다 했기 때문에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참 마속할 때요. 제갈량은 자기 스스로에게 3단계인가 강등을 했어요. 그리고 마속을 목을 뱉거든요. 근데 대표직에서 3단계 강등하면 평당원 아닙니까? 최고 밑에. 저는 마속으로 조정식 사무총장 치려면 본인도 그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